안녕하세요. 베스트픽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과 우리 코스피 시장을 뒤흔들 아주 뜨끈뜨끈한 소식들만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6시 45분 뉴욕 증시 마감 종합보고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표와 디커플링 현상.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호재와 악재가 정면 충돌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요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37% 떨어진 7,472.79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7,530선까지 터치하면서 기세를 올렸는데 장 후반에 빅테크 주들이 무너지면서 결국 하락 반전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타격이 컸는데요. 1.32%나 밀린 26,166.6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5% 넘게 급락하는 등 그동안 랠리를 주도했던 메가캡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스페이스X가 폭락한 것도 나스닥을 강하게 끌어내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다우 지수는 홀로 웃었습니다. 0.29% 오른 51,712.71로 마감했는데요. 헬스케어나 산업재 같은 전통 우량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뚜렷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직전 주말 대비 보합권에서 숨을 고르며 대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주체 및 신용 ETF 동향. 그렇다면 어제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월가에서는 그동안 인공지능 붐을 이끌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하이퍼스케일러, 즉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그럼 어제 마감한 우리 아시아 시장 수급은 어땠을까요? 전날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약 1,850억 원을 순매도하며 완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선물 시장에서 무려 4,200계약 이상을 쓸어 담으면서 코스피 9,000선 이탈을 아주 온몸으로 방어해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9,000선 초반에서 3,800억 원 규모의 단단한 저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용 레버리지 동향을 보면 최근 금융당국이 과도한 신용융자에 대해 제재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죠. 그 여파로 무분별한 B2 유입 속도는 한풀 꺾였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잡아주는 좋은 버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ETF 시장을 보면 기술주가 밀리면서 레버리지 상품인 TQQQ나 SOXL의 거래량은 일시적으로 둔화됐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군으로 단기 해지,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시장 핵심 뉴스 및 정책 동향. 자, 다음은 오늘 장을 움직인 핵심 뉴스입니다. 첫 번째 메가톤급 뉴스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이 드디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같은 중개국들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국이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을 짓누르던 중동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실상 완벽하게 소멸됐습니다. 종전 로드맵이 나오자마자 원자재 시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 가격이 하루 만에 무려 4.26% 폭락하면서 배럴당 74.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밀려난 건데요.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 수출하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원가 절감 보너스가 가시화된 셈입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조금 엇박자를 냈습니다. 유가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4.50% 선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연준이 가장 사랑하는 물가 지표죠. 5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 채권 트레이더들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산업 및 종목별 특이 동향. 이제 종목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메가캡 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5.0% 급락한 것을 시작으로 아마존이 4.7%, 메타가 4.0% 밀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에서 아주 대단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AI 인프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무려 4.5%나 급등했습니다. 기술주 조정 속에서도 엄청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 건데요. 오늘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중 수급에도 아주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근 독주를 이어가던 스페이스X는 오늘 무려 16.4% 대폭락하며 주당 154.60달러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상장 이후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압박과 함께 첫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리는 주범이 됐습니다. 빅파마 진영에서는 대형 M&A 호재가 터졌습니다. 제약사 에브비가 아포지 테라퓨틱스를 약 10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속보가 나오면서 아포지가 46.7% 폭등했고 에브비도 6.2% 상승하며 다우 지수를 하드캐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독보적인 주인공이죠. 삼성전기는 전날 아시아장에서 13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형주들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MLCC 고부가 부품망의 압도적인 수급 체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경제지표 및 원자재, 외환 동향 결산, 주요 지표들 직관적으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원, 달러 환율은 어제 국내 본장 마감 시점 수준인 1514.2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 대폭락으로 인해 달러 공급 우위 기조가 이어지며 당분간 단단한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말씀드린 대로 5월 PCE 물가 지표에 대한 극도의 경계감을 반영하면서 장중 최고치 수준인 4.50%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 WTI는 전일 대비 4.26% 폭락한 74.04달러입니다. 미-이란 60일 평화 로드맵 합의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멸되면서 급락세가 완전히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자금들이 가치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연중 최저점 부근인 99.60선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아시아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준 성적표는 한마디로 호재와 악재의 팽팽한 줄다리기였습니다. 알파벳 같은 대형 빅테크의 조정은 장 초반 우리 증시에도 심리적인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AI 공급 계약 호재로 4.5% 급등했다는 점은 우리 반도체 공급망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끄떡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74달러 선까지 주저앉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곧바로 실적에 꽂히는 항공, 운송,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는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원픽인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기판과 부품 섹터로 자금이 얼마나 쏠리는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뉴욕 기술주 숨고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지수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와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는 이 매크로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시장 흔들림에 무서워하며 주도주를 던지기보다는 실적이 확실한 테크 부품주와 고정비 절감 수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